안녕하세요. 4080 라이프입니다. 먼저 시청하시기 전에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혹시 노후의 전원생활 꿈꿔본 적 있으시지요? 텃밭을 일구며 자연과 함께 사는 나만의 꿈, 생각만 해도 멋집니다. 그리고 자연을 가까이서 보다 보니 계절을 느끼고 계절마다의 변하는 마당과 조경수, 그리고 예쁜 꽃들을 매일 구경할 수 있습니다. 마당에서 커피를 마시며 마당을 멍하게 바라보고 햇빛을 은은하게 받으면 그만큼 좋은 게 없겠죠. 빌딩 숲과는 차원이 다른 상쾌한 공기를 마실 수 있기에 건강이 안 좋은 분일수록 자연 친화적인 삶을 꿈꾸기도 합니다. 아파트에 사시는 분들은 층간소음에도 굉장히 민감하고 아이들은 마음대로 뛰어다닐 수도 없습니다. 전원주택은 아이들뿐 아니라 반려동물도 마음껏 뛰어놀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또한 조망권이나 일조권의 제약을 받지 않으며 제일 중요한 주차 문제가 없기에 늦은 시간 귀가를 하여도 걱정 없습니다. 허나 전원주택은 장점보다는 단점이 많다는 사실 알고 계시나요? 오늘 준비한 전원주택의 단점 10가지 끝까지 신청해주세요. 첫 번째, 하자 수리에 따른 비용. 수리할 곳이 생기면 직접 처리하거나 업체 찾는 것도 문제입니다. 또 다른 문제는 그에 따르는 비용입니다. 특히 겨울에 수도관 동파 등 생각지 못한 부분에 비용이 많이 들어가고 누수라든지 보일러, 나무데크, 유지보수 등 수리할 공간이 많이 생기기도 하지만 비용이 들어가면 금액이 크다는 점입니다. 태양광이나 난로 같은 것도 일단 설치하려고 하면 비용이 많이 들어갑니다. 아파트는 노후될 경우 관리비를 들여 도색 작업을 다시 하거나 시설 재투자를 합니다. 주택도 똑같이 노후되는데 그 속도는 더 빠릅니다. 부식에 더 취약하고 고장을 일으키는 경우도 허다합니다. 모두 개인이 사비를 들이거나 시간을 들여 수고를 해야 하는 부분입니다. 아무리 좋은 외장재를 써도 시간이 흐르면 돈이 술술 들어갈 수밖에 없습니다. 두 번째, 교육과 보안의 문제. 학군이 좋지 않은 경우라면 고민이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또한 보안의 문제도 개인의 프라이버시가 잘 지켜지는 장점이 있지만 CCTV나 사설 경비업체의 도움을 받고 있지 않다면 항상 위험에 노출이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세 번째, 벌레와의 전쟁. 주택에는 벌레들이 상상 이상으로 많습니다. 여름에는 모기, 진해, 파리들이 집 안으로 파고들며 바깥에서 들어오는 바퀴벌레들도 있습니다. 아무리 쓰레기를 잘 버리고 청결을 유지해도 바퀴벌레들이 나오는 경우가 있는데 보통 밖에서 들어온다고 합니다. 크기도 상당하고 날개까지 있어 혐오스럽기까지 합니다. 단순히 벌레 때문에 전원주택을 망설이는 분들도 계실 것 같습니다. 네 번째, 자연재난의 취약. 단독주택의 관리인은 자기 자신입니다. 누구를 믿고 의지할 수 없고 오로지 스스로 관리해야만 합니다. 폭우, 폭설, 태풍 등 주택은 굉장히 취약할 수밖에 없는데 이를 예방하고 보수하는 것은 자신의 몫입니다. 다섯 번째, 텃세. 은근히 좁은 지역사회인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단독주택이 밀집되어 있는 지역에는 기존에 거주하고 있는 사람들이 텃세를 부리는 경우가 종종 있다고 합니다. 이 부분은 지역마다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참고 정도만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섯 번째, 인프라 부족. 도심에서는 흔히 볼 수 있는 영화관, 병원, 쇼핑몰 등 편의시설 인프라가 도심에 비해 많이 부족합니다. 특히 병원이 문제입니다. 나이가 들어 쇠약해짐을 느끼고 자연과 더불어 살고 싶은 마음에 전원생활을 시작했지만 막상 병원을 가려고 하니 개인 병원도 차 타고 한참을 가야 하는 경우도 있고 대형 병원을 가는 날이면 아침부터 서둘러야 합니다. 도심에 병세권이란 단어가 괜히 생긴 말이 아닙니다. 일곱 번째, 항상 부지런해야 합니다. 전원주택 살면서 가장 힘든 건 잡초와의 전쟁입니다. 정원 좀 예쁘게 가꾸고자 하려면 관리가 정말 힘듭니다. 특히 잔디 깎는 일이 상당히 고된 노동입니다. 마당 크기에 따라 천차만별이지만 더운 여름 잔디를 깎는 일은 보통 일이 아닙니다. 여름에는 잔디가 자라는 속도가 상당해서 세심한 관리가 필요합니다. 이를 소홀히 하면 잡초 투성이에 미관상 보기도 좋지 않습니다. 쓰레기도 처리해야 하고 가을에는 낙엽 치우고 눈이 오면 집 앞 도로까지 치워야 합니다. 여덟 번째, 겨울 난방비 폭탄. 많은 분들이 오해하실 수 있는 부분이 관리비가 엄청 비쌀 거라 생각하십니다. 전기세나 수도세 등 이것저것 합쳐도 보통 아파트에서 사는 관리비랑 비슷합니다. 하지만 겨울이 문제입니다. 도시가스 공급이 되지 않는 주택의 경우
따뜻하게 난방을 했다가 가스비, 기름비, 폭탄을 맞을 수도 있습니다. 겨울에 난방비 지출을 줄이면서 따뜻하게 지내기 위해서는 등유난로를 쓰거나 옷을 따뜻하게 입는다거나 등등 불편을 감수해야만 합니다. 9번째, 악취와 소음. 내가 살고 있는 전원주택 주변에 축사가 있으면 악취 때문에 살 수가 없습니다. 이건 겪어본 사람만이 아는 고통이라 생각이 듭니다. 또 개들이 지저대기 시작하면 그 소음도 절대 무시할 수 없습니다. 10번째, 부동산 시세. 평생 살려고 집을 짓고 인테리어도 공을 들였지만 언젠가는 나올 때를 대비해야겠죠. 단기적으로는 아파트와 별다른 차이가 없을 수도 있겠지만 길게 본다면 아파트에 비해 시세의 감가는 당연한 사실입니다. 이처럼 전원주택은 장점과 단점이 공존하는데요. 전문가들은 1년에서 2년 정도 전월세를 살아보고 결정할 것을 권유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환상에 젖어 섣불리 결정하지 마시고 전월세로 충분히 경험하고 천천히 판단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오늘 이 영상이 즐거우셨다면 사랑하는 가족, 친구에게 이 영상을 공유해주세요. 지금까지 4080 라이프였습니다. 구독, 좋아요, 감사합니다.